이제 아이들한테요 제시할 때 뭐 나무를 그려라 이렇게 뭐 산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뭐 처음에 하자마자 뭐 막 이렇게 멋있게 막 뭐 이렇게 모양을 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무 밑둥을 그리고 뭐 멋지게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무를 그리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기대하는 어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른들의 생각인 거고요.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결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그렇게 멋있게 그냥 선생님이 어떤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멋지게 그려라 그러면 그릴 수가 없어요. 우선은 아이들한테 그림이 굉장히 쉽고 재밌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들게끔 해야 되고요. 나무는 굉장히 쉽단다. 나무는 원래 네모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나무가 다 됐어. 네모, 동그라미, 나무가 다 됐네. 나무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 이게 나무란다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나무하고 산하고 그리면 굉장히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쉬운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물고기를 그리는데 물고기가 뭐 막 굉장히 이제 막 이를 이렇게 내밀고 있고 뭐 막 이렇게 막 아감이라고 그러나요? 꼬리하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화려하고 뭐 눈 그리고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림에 대해 상당히 질려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그려야 돼? 이렇게 많은 게 물고기야? 너무 복잡하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는 물고기는 굉장히 쉽단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꼬리를 세모를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지느러미를 이렇게 그려주고 눈을 그려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그러면 이제 이런 작은 물고기가 있고 또 큰 물고기가 있단다. 럭비공 같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커다란 꼬리를 그리고 이렇게 지느러미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만 해도 물론 뭐 거의 굉장히 도형화 한다고 그러나요? 왜 미술에서 얘기하면 약식화해서 굉장히 가장 간단한 형태로 그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스케치북이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한테 나무를 그려라 이렇게 제시 안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왜 사인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인펜 또는 네임펜, 뭐 유성펜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산을 그려줘요. 요 정도의 산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게 좀 약간 지금 포인트가 이게 하기 힘들어서 이런데 이런 식의 그 산봉우리를 몇 개를 그려주고 나서요. 이런 식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나무를 한 개나 2개 정도를 그려줘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림을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그려요. 그리고 여기 산에는 나무가 2개밖에 없네. 이 산에 나무를 많이 그려주겠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보고 그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그리고 나서 많이 이제 그리는 거를 많이 그려야 되는 이거는 아이들이 그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정말 빽빽하게 그려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그려요. 생각보다는 더 많이. 예, 이렇게 해서 나무를 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리고 싶은 만큼의 나무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 예쁜 색으로 크레용으로 색칠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만약에 제시하게 되면요, 아이들한테 그려주는 밑그림을 저는 최소한의 밑그림을 약간은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크레파스잖아, 이게 스케치북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포인트가 제가 좀 이게 조금 제가
아직 낯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 여기다가 저기 할 경우에는 뭐 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장난스럽게 하나 그려줘요. 이건 그냥 뭐 보너스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나서요. 자, 이제 이 산에는 나무가 아주 많아요.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나무가 하나 됐네. 또 이렇게 해서 나무가 또 됐네. 그런데 여기 나무가 너무 조금밖에 없네. 이거를 좀 많이 만들어 주겠니? 그럼 이제 크레파스로 자기네들이 그리는데 왜 연한 색 있잖아요. 흐린 색에 노란색이나 뭐 살색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좀 약간 노란색이기 때문에 흐리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그려요. 여기 평지에다가도 이렇게 그리고 예, 훨씬 만만해지고 쉬워진다는 거죠. 훨씬 이걸로 해서 조금 어려운 나무가 좀 쉬워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했더니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보라색으로 할게요. 아이들한테는 뭐 노란색, 살색 이런 걸로 하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심리 테스트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림으로 하는 심리 테스트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굳이 뭐 막 이렇게 구조적이고 뭐 아름답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제시한다는 거죠. 다음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는 그 나무가 됐다면 이제 똑같은 형식의 집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집도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제시할 때는 이런 그 칠판에다가 그냥 그 설명을 충분히 해줘요. 얘들아, 오늘은 집을 그릴 건데 굉장히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무슨 뭐 굉장히 멋진 그림이거나 이게 정식적인 어떤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할 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네모 크게 그리고 나서 지붕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제 생각이 있으면 굴뚝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창문. 그러니까 전부 네모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전혀 안 꾸미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보다 더 쉽게 하는 거는 네모 그리고 세모를 그리면 집이 된단다. 또 네모 그리고 세모를 그리면 집이 된단다. 그리고 여기다 조그맣게 문을 하나 만들어주면 집이 다 됐어. 네모를 그리고 세모를 그리면 지붕이야. 와, 되게 쉽지. 그리고 문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문을 이렇게 그려준단다. 그럼 이제 여기서 확장이 되면 아이들이 이거를 꾸미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익숙하게 되면 이제 뭐 문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동그랗게 이렇게 갖고서는 모양을 낸다든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이 그 문양을 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쨌든 확장된 두 번째 단계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 네모와 세모로 집이 되네? 이렇게 쉽네? 이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손으로 한번 4살, 5살 친구들은 막 이렇게 거부 반응 막 보이거든요. 그냥 하얀 도화지 자체를 무서워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리고 이제 손을 허공에다 대고 네모 그리고 세모를 그리면 집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거를 제시할 때는 똑같아요. 이 도화지 같은 곳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그려주냐면요. 밑그림을 항상 좀 저는 많이 그려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저기를 느껴요. 항상 뭐를 해도 이렇게 힘들구나. 또는 뭐 이거는 나무하고 연장된 그림이거든요. 여기다가 집을 그리는 거죠. 한 2개 정도만 그려줘요. 네모, 세모, 집이 다 됐네. 집
집이 한 개가 됐네. 그럼 또 그려주자. 그러면 네모, 세모. 아마 어른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초보 선생님들이 보시면 공감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저렇게 유치하게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그림이 좋아져? 그러나 좋아집니다. 네, 이제 그림 그리는 형태를 이게 어쨌든 모든 사물의 그림이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약식화 그림들을 많이 그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하시다 보면 진짜 저거 하나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네.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를 여기는 이 동네는 사람이 많이 안 사나 봐. 여기 더 많이 그려줄 수 있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게 집을 많이 그려줄래?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를 다 그리고 오면 여기서 이렇게만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줘요.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 그 미리 시작 전에 이만큼의 기본 선을, 배경선을 한두 개씩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심도 되고, 쉽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이제, 너가 이제 예쁘게 그려오렴. 그러면, 지금은 색깔이 저기 하니까 초록색으로 할게요. 초록색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예. 근데 진짜 뭐 삐뚤빼뚤하게, 그리고 뭐, 좀 뭐라 그러죠? 또는 뭐, 하나쯤 큰 거 그려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그림과 다양한 그림으로 가는 전 단계의 그림들이고, 좀 구조적인 형태인 거지. 이게 정식적인 멋진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많이 그리면, 아이들이 좀, 이제, 집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좀 꽉 채우는 걸 전 좀 좋아해갖고, 그러면, 아이고, 여기, 너 정말 많이 그려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들도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꽉 채우고 나서, 색칠하는 과정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다 그려오면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서비스로 맨 마지막에, 잘 그렸으니까 나무 하나 그려줄게. 이제 또 선생님이 주는 이런 그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그려갖고 오면은요, 의외로 색칠해갖고 오면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이 또 화려하고, 의외로 그림치곤 괜찮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외로. 예. 이런 식의 이걸 꽉 차가지고 해온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두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